많은 사람이 생기는 부고환염, 비뇨기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한 개입니다. 자, 부고환염, 부고환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고환은 알아도 부고환을 잘 모릅니다. 부고환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모여서 성숙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간은 관으로 되어 있는데 한 6m 정도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대부분 6m 정도 되지만 그걸 모아놓으면 한 5cm 정도 됩니다. 고환 옆에 약간 올챙이처럼 이렇게 싹 붙어 있는 것이 부고환이라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도 만져보면 대부분 만져집니다. 그거는 크게 잘 만져지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고환에 염증이 생기면 붓게 되고요. 그것들이 고환의 염증까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급성 부고환염의 원인은 병용균의 감염, 성전파성 세균의 감염, 성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35살 이전에는 많고 35살 이후에는 적다라고 문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35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도염이 있으면 대부분 성병에 의한 부고환염이고요. 요도염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세균성, 쉽게 말하면 장내 세균에 의한 부고환염이라고 보는 게 가장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맞게끔 항생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미디아나 임균에 의한 성병성 요도염, 다음에 그게 전파되어서 부고환염이 되죠. 심한 운동이라든지 성적 흥분이 기존의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을 부고환염으로 발전시키기도 하죠. 왜냐 그러면 통로가 되어 있잖아. 요도를 통해서 전립선을 통해서 정관을 통해서 부고환으로 들어가서 고환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렇게 세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부고환염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따라서 심하면 고환이 같이 생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가끔씩 보면은 생기는 때가 전립선 수술을 한다든지 우리가 큰 수술을 할 때 요도에다가 관을 넣죠. 요도에다가 관을 삽입하거나 이런 경우에 가끔씩 우리나라에서는 결핵 환자들이 많아요. 결핵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부관이나 정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급성 부관염은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굉장히 이렇게 커져 있고 부어지고 빨개요. 이걸 갖다가 특징적인 겁니다.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져보기 자체가 힘듭니다. 자, 음낭 내부에서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아랫배와 옆구리, 왜? 고안에 달려있는 것들 자체가 배 안에서부터 내려오게 되고 그 통증 자체가 신경이 그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랫배 그리고 옆구리까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죠. 부관을 만질 때 매우 민감하고 통증이 심각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만지기 힘들죠. 전체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대부분. 보통 딱 생기면 3시간에서 4시간, 길게는 5, 6시간 정도 만에 확 부어버리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멀쩡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그렇다. 아니면 낮에 일 잘하다가 집에 가는데 갑자기 부었다. 이런 표현을 쓴 사람도 많습니다. 고열과 음낭의 고름집, 요도 분비물, 배뇨시 통증 이런 것들을 갖게 하고요. 단 특징이 결핵 때문에 생기는 부관염 같은 경우에는 아프지를 않아요. 무통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져보면 딱딱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암이라고 착각하고 오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급성 부관염의 합병증은 부관의 농양이나 만성 부관염이나 불임이 있는데 보통 두 쪽이 안 오고 한쪽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불임이나 이런 건 없죠. 대부분 합병증은 만성 부관염만 안 생기면 됩니다. 만성 부관염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치료를 적절하지 못해서 그래요. 보통 보면은 2주, 3주, 길게는 더 해야 돼요. 근데 일주일 약 먹으니까 살만하거든. 그러면 약을 끊게 됩니다. 약을 끊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급성 부관염의 진단. 급성 부관염은 딱 보면 대부분 압니다. 근데 혈액검사, 소변검사, 소형 배양검사 같은 것들 하는 이유는 특정한 세균에 대해서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갖다가
특정 짓기 위한 방법이 제일 많죠. 음낭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음낭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고환인지 부고환인지를 갖다가 구분하는데, 초음파는 딱 갖다 대면 알 수 있으니까 볼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부고환이 커지지 않는 경우에는 고환염이죠. 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고환염전이 많아요. 꼬이는 걸 이야기하죠. 이 꼬인 게 너무 오래 꼬인 대로 가만히 두면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인 이 부고환염 혹은 고환염하고 감별을 해야 되는 경우,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는 꼭 초음파를 해서 꼬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환염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고환 애들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병이 더 있습니다. 성인들보다 어린애들이 고환암이 많이 생기죠. 고환이 아프지 않으면서 커지는 경우는 고환 종양이니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결핵성이나 비특이성 만성 부고환염인 경우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죠. 급성 부고환염은 6주 이상 지속되면 통상적으로 만성 부고환염으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만은 보통 6주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성 부고환염은 결핵성 부고환염과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 결핵균을 검출할 수 있는 어떤 PCR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감별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부고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환을 위로 살짝 올리면 통증이 약간 약해지죠. 고환 꼬임 같은 경우에는 올리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지, 다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어떤 진단법보다는 기본적으로 초음파로서 혈류가 통하나 안 통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가 더 정확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요 놈이 정상입니다. 같은 사람인데요, 이쪽은 정상, 이쪽은 0점. 자, 고환의 크기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근데 앞에 달려있는 부고환의 크기가 요만해야 돼요. 이렇게 작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게 부고환 염증인 겁니다. 자, 이 피가 통하는 거, 염증이 있으면 혈류량이 막 증가되고요, 거기가 붓죠. 이게 특징적인 부고환염의 초음파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고환염, 부고환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이후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고환염이나 부고환염에 걸리면 다음에 암이 생기나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정관 수술을 하면은 부고환염이 생기느냐요? 확률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수술하는 것들 자체가 염증에 의해서 급성 부고환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 1에서 6%라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이긴 한데, 정관을 막기 때문에 정관이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생기는 정자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왜? 안에서 백혈구가 정자를 잡아먹고 내 몸속으로 흡수를 시켜야 되는 과정에 의해서 약간 빵빵해지는 우렬성 부고환염이 올 수 있는데, 이건 대부분 약을 대증요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다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1%에서 6%라고 문헌에는 되어 있습니다. 고환염이나 부고환염이 성병인가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나옵니다. 요도염 검사, 쉽게 말하면 PCR 검사를 통해서 성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부고환염에서 대부분 지금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병이 나오면 성병에 맞는 항생제, 그 다음에 거기서 성병이 안 나오면 일반 장내 세균에 의한, 그러니까 대장균이죠, 이런 어떤 데 잘 듣는 항생제, 이렇게 구분해서 써서 빨리 치료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고환염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두 개입니다. 고환은 두 개, 한쪽 하나, 왼쪽 하나. 한쪽이 약간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기능이 나빠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한쪽만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잖아요, 그죠? 고환 또 두 개인데 한쪽의 기능이 약간 떨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인 기능, 쉽게 말하면 정자가 수정을 하고 정자가 아기를 만들고 하는 기능에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겨도 대부분 부고환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고환에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고안 기능에는 거의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쪽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부안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